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솜입니다. 현재 저는 태국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중이고, 오늘은 태국 여자를 사귀는 데에 대한 그런 얘기, 국제 연애 이야기, 태국 여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 한국 여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여자친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 비슷해요. 이제 태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그렇게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처음 해외 국적을 가진 여성분을 만나는데 처음 만날 때는 그런 차이가 좀 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만난 태국 여자는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민 반갑습니다. 마이민 씨는 제 여자친구가 맞습니까? 그렇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태국 여자친구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그걸 만날 예정을 갖고 있으시거나 태국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만났을 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국인에게 느낀 특징들, 첫 번째로 한국인의 호감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K-POP 유행하고 난 이후로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인식, 그런 게 올라와서 한국인 버프가 있어요. 만나는 물꼬를 뜨기가 되게 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보다 여자친구를 만드는 그 과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한 5배, 10배 정도는 쉬운 것 같아요. 남성분, 여성분 할 것 없이 무조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흰 피부와 큰 키와 그런 점을 태국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어드밴티지가 엄청 강하죠. 저는 키는 작습니다만 아무튼 뭐 한국보다는 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When we meet the first time, do you interested in me because of the Korean? Top has been Korean. 아 맞아. 너는 한국에 있었지. So confident. 너무 컨피던스라고? For me, I think Korean people are so confident about what Thai feel like Korean because I'm Korean. Actually, they're like handsome men from I don't. 맞아. I think it's. 어쨌든 이 친구들도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아이돌들 좋아하고 배우 좋아하고 뭐 공유 뭐 이런 사람들만 좋아하고 하는데, 너는 누구 좋아하지? 남주혁. 아무튼 간에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흰 피부와 그냥 큰 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어드밴티지가 세긴 세죠.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너무 컨피던스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For me? Did you think to me?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나저나 그렇게 연예인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막상 여기서 태국 여자친구를 갖고 계신 분들을 보면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가 굳이 안 돼도 되는 것 같아. 머리 다 벗겨지고 배 나왔어도 다 잘 만나고 하던데? 아울러 그렇기도 하고 나이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널널한 것 같아요. 저와 이제 여자친구는 11살 차이가 나지만 여기서 5살에서 7, 8살까지는 주변 사람들이 그 나이 차이를 들을 때도 놀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점, 물론 뭐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그렇게 표를 안 낸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널널하다는 거. 그래도 나이 차이가 그만큼 나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고 돈을 그만큼 많이 쓰고 하는 거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안 써도 만날 수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여태까지는 돈을 안 쓰고 여자친구를 그냥 만났다 라고 하는 경우는 못 봤기 때문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쓴다는 개념이 달에 얼마씩 주고 이런 건 아니고 생활비라든지 그런 경우를 주로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저만 해도 여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11살 차이 나고, 이 친구 삼촌이, 제 여자친구 삼촌이 저랑 나이 차이가 1살 나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농담거리가 된다든지 아예 그냥 얘기거리를 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속으로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여성분들과 조금 다른 점이 어린 나이에서도 굉장히 가정적으로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밥, 빨래, 설거지, 청소, 요리 등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한다는 그 스탠스에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거지라든지 그런 걸 좀 도와주려고 하면 한국 남자를 처음 만난 여자들은 놀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만났던 친구들이 거의 이제 비싼 주변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점. 그러니까 하이소 같은 개념은 아예 그냥 배제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만나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주로 이산에서 넘어온 친구들 보면 아직까지도 그 학교 끝나고 그냥 집안일을 그냥 덜어 돕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남자가 한다는 걸 안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그리고 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가끔씩 집에서 가끔씩 혼자 손빨래를 하더라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특징이 꼭 이렇게 보니까 좀 팬티만 입고 얘기하는 것 같다. 팬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다음 특징은 잘 웃고 신나는 하이텐션인 경우가 많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마셔서 그런 건지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텐션이 높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같이 파티 느낌 좋아하고 술집 다니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태국 여자친구가 잘 맞을 것 같아요. 잘 맞습니다. 대신에 여자친구가 진지한 얘기하고 뭐 사회 시사 얘기하고 뭐 국제 정세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제 그냥 가볍게 즐긴다기보다는 저는 태국에 온 목표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맞죠. 특히나 이산 지방의 여성분들이 좀 흥이 많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데 좀 진중하신 분들은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동남아 여성분들 중에서는 돈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무래도 주변 동남아 국들에 비해서는 경제 상황이 나은 편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돈을 아무튼 잘 써요. 무조건 남자한테만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그리고 태국 이런 데 왔을 때 애초에 GDP 차이가 이만큼 나고 그걸 이 친구들이 메꿀 여력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뭐 여행 중에 누굴 만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사줘야 된다는 그런 기본 스탠스가 있었는데 태국은 희한하게 진짜 얻어먹은 적이 많거든요. 술을 먹던지 밥집을 가든지 내가 재밌게만 해주면 그냥 돈이 막 나오는 것 같아. 태국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자기 친구들끼리 만나면 여자든 남자든 이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의 다 더치페이를 뭐 1원 단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도 하고 또 남자랑 밥을 먹던지 술을 먹던지 했을 때 여자가 오늘 그냥 낼게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태국 음식점이든 술집이든 가서 채빛 낙합하고 빌지를 받는 사람이 여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은 상당히 신선했어요. 어떻게 보면 태국 내국인들도 그렇고 정말 남자 입장에서 연애하기 편한 게 태국이 아닌가 싶어요. 단점 내지는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태국인의 부분들, 일단 첫 번째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서로 통제하고 통제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를 사귀면서 너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다, 빨리 좀 처먹지 말라, 뭔가 내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덜하다. 저는 이제 여자친구와 말이 안 통하는 사이도 아니니까 하고 싶은 말은 전부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속에서 담아두고 있을지언정 저한테 그걸 바꾸려고 막 하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다만 자기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애초에 태국 사람들이 사귀는 사이일지언정 그런 얘기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틱톡 보고 있고 페이스북 보고 있으면 그런 시간을 좀 줄이고 한국어 공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고치거나 아니면 고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여자친구도 저를 이렇게 바꾸려고 막 노력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도 여자친구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트러블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안 좋아하고 듣는 건 더더욱 싫어하고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특징,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족에 대한 어떤 우선하는 유교적인 문화가 서양권보다는 강하지만 그래도 태국에 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족에 대한 중요도, 그 삶의 주요 고려 대상,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이게 심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자친구고 태국 여자가 나한테 막 빠지고 엄청 사랑하고 해도 가족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봐요. 태국에 와서 부모 혹은 형제들과 의절해서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에 묶여 산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사고 치고 하면 가족 전부 다 붙들려서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태국 사람들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 구성원이 많으면 피곤하다고 느꼈던 게 마약하고 뭐 총기 난사질하고 뭐 굳이 이런 큰 사고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일하는 친구들이 보전을 해주더라니까. 그리고 또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면 저축하는 생활을 가진 친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 함부로 경제권을 넘겨주는 행위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태국에서는 여성분들이 뭐 일반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고급 인력이 아닌 이상 만바트 언저리 받습니다. 그분들이 만바트 언저리 받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만바트 주면 이 친구들 한 달은 버틸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돈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주실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오산이죠, 오산. 그냥 꽁돈이 만 원이 만바트가 생겨버려서 그냥 쓰고 마는 거예요. 일주일 이 정도면 써버리니까 원래 이 친구가 한 달에 만바트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정도 돈을 지원해주면 알아서 착착착착 계산해갖고 한 달 동안에 이만큼을 나눠서 써갖고 일을 그만두고 나랑 한 달 동안 놀아도 뭐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주 착각이죠. 자기가 돈을 얼마 쓰는지 잘 계산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마이민 같은 경우는 새 신발을 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한테 와 신발 예쁘다 그거 얼마 주고 샀어 몰라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마이미 이 친구는 알아요. 제가 경제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기 때문에. 신발 얼마 주고 사셨죠? 통장.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 여자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가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여성스럽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천상 여자 같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질투심을 건드린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리 막 착하고 천상 여자 같은 여자라도 헷가닥 돌면 진짜 눈이 뒤집혀 버리거든요. 그걸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은 정말 그 남자 중요 부위를 자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농담이 아니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남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느껴요. 태국이 뭐 유독 심한 건 아니고 뭐라 그럴까? 여태까지 봐왔던 우리가 느꼈던 태국의 문화는 평화의 문화, 사람들도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고 하니까 오히려 그걸 봤을 때 그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할까. 애초에 끼기라는 그 단어가 명사, 고유명사 자체로 있는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이 나라에서 그게 되게 비일비재하고 더 많이들 그렇게 한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자기 남자에 대해서 유심히 본다 할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쪽에 있어서 집중을 엄청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옛날보다는 좀 성숙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게 그런 점에 있어서는 훨씬 우리나라 문화가 좀 성숙하다고 보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만큼은 자기 감정에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8알 정도는 남자친구 핸드폰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으면 하더라고요. 야, 네가 믿음을 못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을 주기 전까지 그런 게 생긴다는 것들? 그리고 내가 별다른 잘못을 안 했어도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처음에 민트 이 친구를 만나고 제가 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 달 정도 우리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제가 연락을 하루에 한 번 정도 했어요. 나는 그게 맞다고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연락을 자주 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믿음을 안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현재 저는 우돈타니에 머물고 있는데 만약에 우돈타니에서 여자친구를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하면 본인도 모르게 뒤통수 사진이 찍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자친구가 이쪽 사람이면 이 친구들이 막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눈에 띄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보내. 야, 네 남자친구 여기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중소도시에서 만약에 여자친구를 만들었는데 끼까지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뉴스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좀 말씀드린 게 이런 점이 태국 여자를 만날 때 어떤 특징이라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즐겁게 살려고 태국 여행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 여자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다 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어린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또 가족이나 친인척을 만났을 때 집안에 그렇게 크게 말썽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집안이 또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자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부자면 제가 감당 못했고 너무 가난하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새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한국 문화에 많이 익숙하시고 그 한국인 정서에 대한 많은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완전 100% 태국 사람 성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편안하게 연애하는 감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연애에 대한 물꼬를 트기가 쉽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분을 만나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태국 여자를 만나면서 좋은 연애를 지속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뭐 지금은 괜찮고 뭐 언젠간 싸우고 또 헤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국 여자들이 어떤 한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하시면 좋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태국 여자랑 만나면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깊은 대화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진지하고 그런 분들은 고학력인 태국 여성분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인 여자분들을 만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태국과는 그닥 맞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꿈이 있어 할 만한 주제인 태국 여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박은 언제나 환영이니까 그냥 반박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싶었거든요. 저는 사실 연애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다음에는 좀 재밌는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 혹시 뭐 여자친구를 현재 사귀고 있는데 고민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사귀고 싶은데 뭐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댓글로 쓰셔도 좋고, 제 더보기란에 제 라인을 남겨놨으니까 거기다가 물어보셔도 좋고, 그 사연을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연애 이야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왔어. 안녕히 계세요. 말 안 해? 아마 그 댓글 많이 써주시면은 아마 그 이제 입을 열게 할 수 있을 겁니다.